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0년 됐습니다. 와. 자칭 국민 개그맨 김창준입니다. 아는 사람은 안다니까. 진짜 반갑다. 이거 제 유행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준 씨 아내 차수은입니다. 10살 차이시구나. 오, 다복하다. 손자도 있으시네. 인터뷰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시기도 하고. 아, 그러게요? 네.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방송하기 전에.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또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30년이나 살았는데 아직도 나한테 깔 게 있냐. 나한테 모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러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이렇게 했지. 근데 뭐가 이렇게 창피해서 그렇게 숨기려고 아니, 하는 근데 게 나보다도 맞냐. 와이프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했는데 프로그램에 나가는 거 저는 좋아한다. 난좀 입으로 뜻밖이었어요. 어떻게 너무 재밌고 신나했었어요. 나우처럼 이렇게 부부 사이 관계에서 얘기를 하지만 또 그 잘하든 못하든 어떤 그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누구 한 명, 그리고 또 어쨌든 일반적으로 또 당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남편 마음대로. 좀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재밌었어요. 관심 있게 저는. 보고 좀 배우고 그래. 이 사람은 공감대는 있는데 성감대가 없어. 아 진짜 그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스럽지.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관계를 가졌는데 내가 그래서 이제 남자로서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뭔가 이제 보여주려고 지금 아주 열심히 했죠. 모든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그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이 반응이 없는 거야. 죽었나? 그래갖고 얼굴 한번 보니까 눈만 멀뚱멀 뜨고 있어요. 그때 당시만 이렇게 성교육이 막 이렇게 거창하게 지금처럼 되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버스 타서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부딪히면 임신이 되는 줄 알았어요. 다음에 차를 타고 있다가 그거를 무장 해제한 지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단체로 교련 시간에 성교육을 받고 나서 어머 이게 좀 몸이 풀어져서 임신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버스 손잡이를 잡고 좀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제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었던 건지. 그러다가 이제 남편을 만났죠. 오늘 의뢰인은 누구신가요? 제가 의뢰했어요. 저희 남편은 지금 64세인데도 점점 더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고민이에요. 아니 그게 와이프는 고민이라는데 나는 고민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도 내가 내 나이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이렇게 왕성하게 성욕이 살아있다는 거는 그렇고 건강하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되게 건강하지. 많을 때는 두 번. 저는 그냥 일주일 내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는데 열흘에 한 와이프를 저를 번. 괴롭히는 것 같아서 그냥 일주일에 두 번 아니에요. 그 정도면 딱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월 8회. 더 하고 싶은데 와이프가 괴로울까 봐 안 하는 거죠. 제가 막 피해 다녀서 가장 최장으로 연결을 늦게 하는 게 열흘. 최대한 이렇게 안 하려고 막 피해 다니고 막 하다 보면 한 7일 지나면 졸졸졸졸 쫓아다녀요. 강아지처럼 오늘 한 번 안 될까? 어떻게 이따가 밤에 만날까?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돼서 며칠 전에 그 얘기 했었어요. 산부인과가 상담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때 자기는 병이 아니라는 거지. 정상이라는 거지. 그게 병이에요. 그게.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이렇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와이프는 뭐 처녀 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별 차이는 없는데 나는 나이를 그런 게 좋은 먹을수록 거야. 항상 이렇게 나이를 다 먹을수록 똑같은 거. 점점 성욕이 더 불타오르는 거야 나는 나이를 먹을수록요. 제가 마른 장작이라고. 왜냐면 마르고 못할 것 같은데 늘 달려들고 볼을 잘 벗고 이렇게 화가 타잖아요. 그래서 마른 장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와이프를 또 별명을 하나 줘줬죠 내가. 젖은 낙엽. 저지는 하게. 그 정도는 항상 아닌데. 축 처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데. 저는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적극적인데 와이프는 소극적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성욕이라는 게 저는 이제 잣땡이고 이 사람은 언땡이에요. 나는 자주 땡기는데 이 사람은 언제 땡길지 모르는 거야. 이제 8개월 있다 땡길지 뭐 한 달 있다 땡길지 모르는 거야. 안 땡겨 잘. 나는 자주 땡겨 잣땡이에요. 제가 항상 그랬어요. 그 얘기만 하면은 양철 빤스를 자물쇠를 채워놓고 그다음에 중세시대 갑옷처럼 무슨 원더우먼이야? 네가 원 없이 원더우먼? 그걸 못 들썩거리고 왜냐면 주방에 그렇게 설거지하고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쑥 들치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너무 이렇게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내가 이제 잘 뭔가 몰라. 오로지 그냥 젊으니까 혈기가 왕성하니까 이제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인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지나고 부부관계도 이제 30년 동안 해왔으니까 좀 이렇게 부부관계에 있어서 섹스의 맛을 조금 어느 정도 좀 알잖아 이제요. 그러니까 아니까는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40대만 돼도 줄어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오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40대인데 줄어든다고요?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3, 40대가 제일 왕성할 때거든요. 3, 40대 때는 저는요, 이렇게 부부관계를 한 번 하고 나면은 한 10분 있다 또 하고, 또 한 20분 있다 또 하고, 3번까지 앉아있어요. 연타로.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40대인데 안 된다는 거는. 오히려 지금 60대 때 나는 지금 매일 해도 모자를 파냐, 지금. 하면 제가 이렇게 슬슬 피해 다닌다니까. 피해 다니고, 저는 옛날에 고사리가 성욕이 줄다고 그랬잖아요. 육개장을 좋아해요. 그래서 고사리를 왕창 사서 넣은 적도 있어요. 진짜? 그 모를 때는. 그러니까 매스컴이 많이 안 발달될 때 고사리가 육개장을 뭐 정말 성욕을 좋아해요. 감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어느 사실 날 그건 아니에요. 주워 듣고 고사리를 넣지 말라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 엄청 넣었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는 처음엔 되게 그러니까 토실토실했어요. 키가 1m 73에 좀 몸무게도 한 60 가까이 되고 근데 결혼을 해서 킬프 173에 43kg까지 빠졌어요. 아이고. 그걸 할 만한 체력도 되지도 않았고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다 보면 제 생명줄이 단축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야. 저는 막 그거 하기 전에 막 달걀도 삶아 먹고 막 잠깐만 기다려봐 나 밥 좀 먹고 그래서 그때 막 밥 먹은 적도 있어요. 남자들은 뭐 하기 전에 뭐 장어 먹고 그런 데잖아요. 저는 제가 꼭 그래요. 정말 하고 싶으면 나 돼지갈비 좀 먹고 오늘 저녁에 그 돼지갈비 먹은 날 제가 문자 보내요. 오늘 갈비 먹었으니까 기다릴게 내가 막. 왜냐면 어느 정도 그래야지 내가 이제 이 사람의 결혼 생활을 장기간 유지하려면 체력이 있어야지. 왜냐면 옛말에 김병이 허지없다고 마누라가 맨날 아프다고 하고 시름시름 앓고 막 하려면 이렇게 남편도 좀 아프다고 하면 지겨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날을 표시를 해놓고 다음 날을 위해서 체력을 키우는 거죠. 이제 뭐 이렇게 때가 됐을 때쯤 되면 왜냐면 표시를 정확히 해놔야지 달려들 때쯤 되면 달려는 거 다 막 홍삼 2개 짜 먹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이제 그날 이제 아내로서 도리를 하려고. 저는 이렇게 병원 가서 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은 죽지 않을 거면 내가 뭔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든가 대책 마련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딸이 지난번에 홍대에 그 도구 같은 거 성인용품? 성인용 용품 있는데 친구들하고 갔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저도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 성인용품을 가서 나를 위해서 뭔가 좀 사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대체식품, 나는 아직 그런 거 대체 필요 기구가 없어. 필요한 자가 거죠. 발전기 그런 거 도구를 사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나는 원신이야 도구를 사용하고. 뭔가 도구가 있으면 내가 내 입장에서는 갱년기오고 더 할만이 되면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같이 가야 되니까. 그리고 삶의 그것도 일부분이니까. 나이 먹을수록 사람들이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 횟수가 줄어드는데 나는 이제 나름대로 자부심이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테크닉이 이제 늘어나는 거야. 나 때문에. 테크닉이 늘어나니까 그 테크닉을 자주 좀 와이프한테 써먹어. 어디다 써먹어 그걸. 테크닉이 뭐 어디서 배워오세요? 배우는 건 아니고 스스로 이제 터득한 거죠. 이게. 아니 그런 게 하다 아니라 보니.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이제 너미 한 얘기 주워 듣고 아니, 야 그런 우리도 해볼까? 그러는 거지. 그런 건 절대 없어요. 무슨 테크닉이겠어. 영화를 봤다든가 뭐 어머, 이상한 야동을 그러니까 봤다든가 그런 거 난 그런 보진 거는 안 않는데 봐요. 이제 친구들끼리 뭐 야 어떤 부분은 이렇게도 한다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나한테 갑자기 막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솔직히 진짜로 그런 거지. 남자들은 술 먹고 자기가 어떻게 내 와이프를 이렇게 했다고 과장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실습하려고 하냐고. 그건 아니고 내가 자꾸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거죠. 무슨 연구를 해? 그거 어떻게 말고 해야 다른 쪽으로 좀 연구를 해야지. 다양하게 시도를 해서 내 스스로 만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와이프가 조금 더 반응을 할까? 다양하게 그 각도도 있잖아요, 이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하나 이게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나는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 시도는 하지 말라고. 이상한 그런 거 행동 보이면 갔다가 여자들이 이렇게 확 이렇게 깨지 않아요? 시원하네. 그냥 하는 것도 사실 버거울 때가 많은데 희한한 행동을 하려고 막 그러면 정말 왜 이러나 싶고 갑자기 막 일어나라고 그러고 앉으라고 하고 막 이러고 시키면 벽 시키는 쪽으로 대로는 가버리는 잘해요. 거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데 정말 감각이 결정적으로 없어. 안 되는 게 이 그래. 사람하고 저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왜 또 너무 많이 나? 키 차이가 남들이 나니까 보면은 사실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영화하고는 너무 틀리고 얘기로 들은 건 너무 틀리니까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말아라. 내가 맨날 그래요. 그 부부끼리 내가 이제 30년 살았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수없이 했잖아요. 이제 맨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다 보면은 이제 지루하잖아.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야외 나가서 모텔에서 뭐 자동차 극장 같은 데 가가지고 복도 계단에서 수영하다가도 수영장에서도 한번 하고 싶다. 해수욕장에서도 생각나면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냥 그런 거를 저는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 반응을 느끼는 거야. 나보고 무슨 변태냐? 그게 뭐냐? 야, 그건 변태가 아니고 그건 변신이다. 변신이지, 무슨 그건 변신이야. 새로운 성생활의 아니 변신. 그게 아니라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디서 이상한 비디오를 낮에 많이 본 게 확실하지 그렇지 않고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등산 같은 데 가다가도 뭐 산책하다가도 저런 산속 같은 데서 갑자기 병강세를 찍재는 등 막 이런 얘기 막 하니까 동네 산책하다가도 이렇게 좀 편편한 데만 있으면 옛날에는 그런 영화도 찍었대는 등 막 이러면서 그렇게 쓰잘데없는 얘기를 해요 늘. 그러니까 저는 개그 소재로 늘 얘기하는 것 같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진심이더라고요 그게. 약간 이게 너무 이렇게 가 있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고 아니 주워 들은 게 맞은지 한을 못 풀었든지 둘 중에 하나야. 제가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은 영화 찍는다 상상을 하고 가끔 잘했어 하고 막판에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반응을 해주는 게 저의 도리다. 별 얘기 다 하는 나를 그런 위해서 좀 식으로 희생을 하는 편이죠, 어떻게 보면.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지 어떡하겠어요. 본인도 어떻게든 이제 자기가 이렇게 내가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10번 해달라고 10번 해주면 되는 거 됐어. 나는 와이프가 이제 좀 그럼 나중에는 나 소극적인 게 어지러워서 못하겠어. 나 구역질 나 막 이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3번만 더 해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유지한 거예요. 하셨어요. 난 잘 테니까 혼자 얘기해. 너무 이게 나는 모른다기보다는 그냥 해줘야 됐다는 그 의무가 그거 맞아요. 솔직히 집에서도 사랑 못 받으면 밖에 나가서 누가 사랑을 받겠나 그런 생각도 있고 뭐 잘했어 훌륭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저는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어느 부분에서 좋았는지 어떤지 그거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남은 세월을 애들이 딴딴딴 할 때까지 들어가자. 오늘만 참자. 오늘만 위로하자. 그러고서 이렇게 계단 하다가 뭐 산도 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다 만족을 하고 뭐 느낌이 없고 그렇긴 하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풀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그 남자는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어도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와이프가 내가 힘이 날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을 때 좀 협조를 잘 해줘가지고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유언으로 꼭 한마디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잘하고 갑니다. 잘하고 갑니다가 뭐예요? 잘 비석에다 써줄게. 이렇게 잘. 비석에다 써줘라. 원 없이 이렇게 써줄게. 원 없이 하고 가는 창조 해가지고. 잘하고 갑니다. 그래, 네, 저희 아는 지인들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부분에서는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언니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내 나이에 좀 전부 다들 지금 기가 죽어가지고 지금 부부관계 안 하고 거의 지금 어떤 애들은 1년 안 했다. 2년 안 했다. 3년 안 했다. 내 얘기 들으면 놀래요. 들은 부부간에 이제 싸우고 그러면은 뭐가 말도 안 하고 뭐 한 달도 가고 2달도 어떤 사람은 3년씩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럼 차라리 이혼하고 말지. 근데 우리는 싸우고 나면 그 다음날 부부관계를 해요. 저희가 그거 달려들어서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나면은 그 싸움을 다 잊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아니 이제 화해를 하러 와요.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면서 제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러 와요. 그럼 갑자기 이렇게 아는 김에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갑자기 또 달려드는 거예요. 항상 그거는 기본 레파토리야. 야 이렇게 아는 김에 한번 해볼까 그러면 처음에는 이거 미쳤구나 얘는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혼 때는 진짜.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 시대의 화해 방법은 이거일 수도 있겠구나. 그게 화해의 방법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저는 그냥 받아들여요. 때로는 기분이 좀 꿀꿀하긴 그 해도. 와이프는 부부싸움하고 나면은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절대 안 해줄 테니까 굶어라. 그러는 거야. 근데도 또 돌아서면은 또 착하니까 또. 제가 정말 분할 때는 진짜 너를 1년 동안 굶길 거다 그래요. 이는 말이 제일 무서워 나는. 밥을 굶기는 게 굶어도- 아니야. 우리는. 밥을 굶어도 나는 아무 놈들은 소리 안 밥을 하는데 굶긴다는데 우리는 내가 1년을 굶길 거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무섭지. 아내분 어디가 이렇게 좋으세요? 아, 우리 와이프야 뭐 항상 뭐 좀 사랑스럽고 귀엽고 아주 큐티우먼이라고 할까 뭐 그런데 내 비율을 다 그렇게 맞춰줘. 웬만하면요. 다 맞춰주고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어디 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걸 맞춰주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거는 이제 자기의 희생이 어느 정도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희생이 없으면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 딸이요. 결혼을 안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딱 한마디가 결혼은 누구 한 명의 희생이야. 딱 그러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생각을 해? 내가 그랬어요. 결혼은 희생이 있지만 그 안에 사랑도 있고 기쁨도 슬픔도 있는 거야. 근데 엄마는 희생이야. 그래서 온미 희생이야. 그래서 난 엄마 내 자신이 사랑하지 엄마처럼 희생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 그 얘기를 최근에 한 1년 전에 작은 막내딸이 본 그 결혼 나의 생활은
그러니까 오로지 엄마의 희생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젊은이들의 그 시선으로는. 그러니까 자기는 희생하면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참고 싶지 않대요. 일단 그 기초적인 걸 보고도 걔가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근데 그게 내 결혼 생활을 보고 내가 너무 희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이제부터 희생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엄마 뭐 하고 싶은데? 요새 와서는 이제 엄마 뭐 하고 싶은데? 그거 물어볼 때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자 살면 정말 재미지게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남편 눈치 한번 또 보신다. 아,